안녕하세요. 서울의대 최영진입니다. 디지털 치료제의 수능도에 대한 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치료제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자 혹은 피험자가 치료 대상자가 열심히 참여를 해야지만 이게 치료 가능하기 때문에 수능도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수능도 혹은 엔게이지먼트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와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했던 연구들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엔게이지먼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모든 치료는 아웃컴, 어떤 결과, 목표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치료가 잘 이루어지려면 이를 위해서는 치료가 잘 적용이 됩니다. 어드히얼해야 합니다. 근데 이 치료가 잘 적용되기 위해서 특히 디지털 치료제의 중요한 요소는 엔게이지먼트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치료가 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환자의 엔게이지먼트가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 본 어디런스와 엔게이지먼트에 관련된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종류에 따라서 예상되는 어디런스와 어떤 엔게이지먼트 중요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도 이제 내과 의사로 많은 환자를 치료해 보면은 제가 생각해 보기 수술 같은 방법이나 아니면 의료기기 중에서 삽입형 혹은 자기가 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은 치료자가 중요합니다. 수술을 해버리면 환자가 그 어디런스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어드런스는 문제가 되지 않고 항상 높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의 참여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엔게이지먼트는. 하지만 이제 이런 주사약이라든지 먹는 약, 특히 하루에 3번씩 먹는 약 이런 약들은 환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런스가 낮을 게 되고 당뇨병 약을 아무리 많이 처방을 해도 안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환자의 참여도가 중요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특히 생활습관 교정이라든지 특히 디지털 치료제는 더욱더 환자가 얼마나 참여하냐에 아주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어디런스는 낮을 거라 예상이 되고 또 그만큼 필요한 환자의 그 엔게이지먼트가 높게 됩니다. 그럼 과연 엔게이지먼트가 아웃컴에 영향을 줄까요? 여기 관련해서 리그레션 분석으로 이런 엔게이지먼트 지표가 우울과 불안의 치료 효과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본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런 엔게이지먼트가 이 클리니컬 아웃컴에 연관이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어서 이 엔게이지먼트에 대한 영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런 논문에서도 작년에 나온 이 최근 논문에서도 엔게이지먼트가 멘탈 헬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시스테마틱 리뷰를 하고 메타어널리시스 한 게 있습니다. 이걸 살펴보면은 이 20개의 연구에 있어서 엔게이지먼트를 살펴봤을 때 측정하는 방법들이 이제 모듈이 얼마나 컴플리션 됐는지 아니면 세션을 얼마나 했는지 대체로 액티비티를 얼마나 했는지 뭐 이런 종류의 지표를 봤을 때 대체로 상관이 있었다라고 나오고 이제 이게 비트윈 그룹 디자인을 한 5개 연구에서도 얼마나 레슨이나 엑서사이즈가 완료가 됐는지의 엔게이지먼트 메저에 있어서도 다 영향이 있어서 멘탈 헬스 임프루먼트의 엔게이지먼트가 높을수록 좋다라는 것은 근거가 많이 쌓였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이 많은 섭식행동, 습관에 대한 디지털 치료에 있어서도 인게이지먼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런 여러 연구들에 있어서 이런 로그인이라든지 어떤 그 태스크 완료 같은 엔게이지먼트 메저를 통해 봤을 때 전체 연구의 절반 정도에 있어서 이 엔게이지먼트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디지털 치료제에 있어서 엔게이지먼트가 크리티컬할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리텐션 레이트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모바일 앱의 사용률이 낮지만 특히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은 만화나 쇼핑 게임 같은 거는 하루, 일주, 한 달째 리텐션 레이트이 그래도 한 30%에서 한 10% 정도 됩니다. 하지만 라이프스타일, 헬스, 메디칼, 푸드 같은 이런 요소에 대한 모바일 앱은 특히나 그 중에서도 리텐션 레이트이 하루만 해도 10몇 프로, 한 달 후에는 뭐 4%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리텐션 레이트이 낮습니다. 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한 5만 명에 대해서 디지털 치료제 엔게이지먼트 연구를 했는데요. 여기서 그 만들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군을 5개 클래스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엔게이지먼트가 높은 군, 혹은 처음부터 낮은 군, 혹은 나중에 뭐 높아지는 군 이렇게 나눴고요. 여기서 보면 어떤 경우에서든지 엔게이지먼트가 점점 낮아지는 그런 위험이 크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또 다른 교훈은 처음부터 높은 군, 처음부터 낮은 군이 있기 때문에 이 엔게이지먼트가 높은 군, 낮은 군을 미리 프리딕트,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중요할까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이렇게 임상시험에 참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엔게이지먼트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 방법적인 게 있어서 이건 맨 마지막 부분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메리칸 사이콜로지스트 저널에 아주 최근 2022년도에 나왔던 Engagement in Digital Intervention이라는 이런 그 논문이 있어서 여기 내용을 좀 자세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 engagement를 정의하기로 state of energy인데 이게 physical, affective, cognitive한 부분이 있고 이 에너지가 스튜뮬러스와 태스크를 향한 거라고 했습니다. 스튜뮬러스는 이제 텍스트 메시지 같은 어떤 큐를 보내는 거고 태스크는 미리 정한 그 어떤 해야 될 행동, 5분 산책이라든지 이런 태스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state of energy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게 effective한 engagement가 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로 이제 어떤 extent나 frequency나 duration이 이 outcome을 만들기에 충분한 정도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엔게이지먼트에 대해서도 스튜뮬러스와 태스크로 나눠서 보면은 일단 이런 푸시 노티피케이션 같은 일단 스튜뮬러스에 얼만큼 환자가 여기 엔게이지먼트를 하느냐, 이제 워터 리마인더나 운동 알람 같은 거에 대해서 이런 스튜뮬러스 엔게이지먼트가 있고 또 다른 건 태스크 엔게이지먼트가 있는데 여기서도 직접 물을 마시거나 운동을 하는 것 같은 넌 디지털 태스크에 대한 엔게이지먼트, 그러니까 뭐 이걸 봐도 그걸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해야죠. 참여율이 같은 게 있죠. 하지만 또 디지털 컨텐츠에 대해서도 얼마나 여기 엔게이지 할지 이런 요소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스티뮬러스가 많으면 오히려 엔게이지먼트가 낮아질 수도 있죠. 그래서 스티뮬러스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도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저자들은 이 표를 제공해서 이 엔게이지먼트가 다른 요소와 어떻게 디스팅트한지를 설명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집 보시고 이 내용들을 자세히 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디어런스, 인볼브먼트, 모티베이션 이런 개념과 어떻게 다른 개념으로 설정했는지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 저자들은 AIM, ACT 라는 약자로 이 중요한 요소들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할 텐데 차례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AIM, ACT입니다. 우선 Affect Integration Motivation Framework를 설명해 드리면 어떤 스튜뮬라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고라든지 아니면 배고픔 같은 스튜뮬라이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일단 어펙트 반응을 보이고 어펙트 반응이 인테그레이션 되어서 이게 어떤 모티베이션 반응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의 흐름입니다. 그 다음으로 attention, context translation 측면을 설명해 드리면 이 스튜뮬라이에 대해서 얼마나 attention이 높은가 이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컨텍스트 측면에서는 뭐 다른 사람이 있다든지 하루 중에 뭐 아침인지 밤인지 같은 다양한 요소의 컨텍스트가 중요하다는 측면이고 특히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트랜슬레이션이 이제 어떻게 모티베이션이 비헤비어로 트랜슬레이션이 되느냐 그러니까 동기가 있어도 어떤 태스크를 지키는 행동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그런 게 될 것이냐라는 게 있어서 이거는 즉각적으로 행동을 옮겨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앱에 푸시 태스크를 본 다음에도 뭐 저녁 때 갑자기 운동을 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모티베이션이 인트린직 모티베이션이고 인트린직 베네핏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히나 효과가 트랜스레이션이 잘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그림을 설명했을 때는 이렇게 어떤 스티뮬러스, 어떤 앱 알러트나 아니면 배고픔 이런 걸 느껴졌을 때 이런 것이 감정, 인테그레이션, 모티베이션을 거치게 되고 이 거친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어텐션이 높은지 그 다음에 컨텍스트가 어떤지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이 될지 말지에 따라서 이 태스크, 실제로 운동을 떠난다든지 하는 치료 효과가 거둘 이 어떤 태스크의 성사로 이어지고 이게 어떤 원 아웃컴, 나중에 체중이 빠진다든지 이런 걸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그래서 스튜뮬러스, 그래서 어떤 디지털 스튜뮬러스가 옵니다. 그래서 푸시 노티피케이션 같은 게 오죠. 지금 운동을 해라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도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게 이런 뇌에서 작동을 해가지고 이런 감정적인 신호도가 인테그레이션이 돼서 이런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가지고 이 밸류에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행동을 할지 이런 거에 결정에 연관이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런 AIM, ACT 그 프레임워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앞으로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다른 이 연구에서는 엔게이지먼트 결정 요소로 인터벤션 자체의 요소, 인디비주얼에 대한 요소, 환경에 대한 요소로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인디비주얼에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떤 특징들 혹은 감정에 대한 얘기들 뭐 이런 점들이 영향을 미치고 또 인터벤션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얼마나 노블티하게 하느냐 등등 이런 요소들로 이 엔게이지먼트 결정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프레임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소개해드릴 이 논문에서는
비슷하게도 여기도 사람이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컨텍스트가 있고 이게 이제 엔게이지먼트 영향을 주고 또 다른 거는 이 인터벤션, 디지털 비헤이비어 체인지 인터벤션 자체가 어떤 식으로 딜리버리 되고 컨텐츠가 있는지 여기에 그 치료한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요소들인지 이런 게 또 엔게이지먼트 영향을 주고 이렇게 해서 그 만들어진 엔게이지먼트가 이런 이 감정이나 어텐션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 엔게이지먼트가 이 인터벤션이 치료 작용 기전에 작용하는 이 효과를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벤션 엔게이지먼트가 매우 낮으면은 이 치료가 잘 전달이 안 되고 엔게이지먼트가 높으면은 이 치료가 잘 전달이 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가장 이 그림에서 흥미로웠던 거는 이 메커니즘 액션이 작용을 해서 타겟 비헤이비어가 좋아졌다. 만약 어떤 저라면 먹는 행동들이 달라졌다. 간식 먹는 습관이 달랐다 그러면 이 성공한 결과가 다시 또 엔게이지먼트 작용을 하는 이런 포지티브 피드백이 작용한다는 것이 아주 이 논문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제 생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환자 측 사이드가 있는데 우선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말합니다. 저는 이제 뭐 많이 먹으면 찐다는 그런 부분이고, 근데 이게 단순히 비해비어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시달리거나 아니면 나쁜 인지적인 요소가 발생하거나 동기의 요소에 있어서 비해비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가 한 사람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치료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 치료를 제공한다는 것이 결국 어떤 스티뮬러스를 제공합니다. 푸시 노티피케이션이건 아니면 이건 저희 논문에 사용했던 그림들인데요. 다양한 종류의 어떤 스티뮬러스를 제공을 하면 이거에 의해서 어떤 태스크를, 어떤 행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환자분이. 그래서 그 행동이 이제 섭식 행동 습관이 바뀌는 걸 수도 있죠. 이게 만약 야채를 사는 걸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새로운 비헤이비어가 생기고 이 새로운 비헤이비어가 새로운 아웃컴을 만든다는 게 저의 생각의 흐름입니다. 이게 다들 알고 있는 어떤 디지털 테라피의 주요 흐름인데요. 여기에 엔게이지먼트라는 요소가 아무리 스티뮬러스를 제공해도 이게 아무리 푸시 노티피케이션이 와도 안 보면 그만인 거죠. 그냥 무시하고 지워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스티뮬러스에 대한 엔게이지먼트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봤어도 실행을 안 옮기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실행에 대한 엔게이지먼트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 연구에 적용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예상을 하려는 겁니다. 미리 예측을 해서 아예 처음부터 그 엔게이지먼트가 높을 것 같은 사람을 고르자는 측면이고 둘째 이걸 고르기 위해서 동기나 아니면 감정을 고려해야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만을 치료하기 위한 디지털 치료제를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만 무조건 브로콜리 많이 드시고 뭐 빵 많이 드시지 말고 뭐 운동 많이 하세요. 뻔한 얘기를 하면 소용이 없고 어떤 감정과 어떤 인지가 문제가 있는지를 다 총체적으로 치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CBT를 해봤었습니다. 이 연구들은 지금 미국에 포닥을 가 있는 김미림 박사님이 대학원생 때 주로 한 일입니다. 모두 다 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환자의 요소를 모아서 데이터를 모으고 어떤 이 코치가 인터벤션을 가했던 이런 코치 기반의 디지털 치료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오버뷰를 보면 보통 제가 내과 의사로 진료를 했을 때는 처음에 평가를 하면 어떤 그 다음에 환자를 만나는 게 한참 몇 달 후에나 만났는데요. 디지털 치료제를 하면은 이 몇 달 사이에 다음 병원에 오는 이 3달 사이 기간에 모니터도 하고 또 치료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만들자라는 게 저희 어떤 생각이었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면 좋겠다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걸 이루기 위한 플랫폼으로는 저는 2-3달 간격으로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었는데 앱을 써가지고 다양한 식사운동, 인지감정, 체중, 체지방 정보를 조사를 해서 이걸 서버에 넣어놓고 이거를 직접 자기도 볼 수 있게 하고 또 어떤 코치가 매일매일 상담 교육을 하게 하고 이걸 또 저희가 주도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걸 했을 때 제가 느낀 점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디지털 치료제를 적용할까가 중요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앞에서 여러 선생님들도 다 얘기했던 게 디지털 치료제가 잘 작용할 만한 병들을 고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저는 또 다른 관점으로 예상되는 엔게이지먼트가 어떤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말이 목마르고 물을 마시고 싶어 할 때 물을 갖다 주면 열심히 마시지만 물을 마실 생각이 없는 말을 억지로 이 물을 갖다 줘봐야 마시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되는 엔게이지먼트가 높지 않은데도 치료를 함으로써 이
엔게이지먼트가 낮아져서 결국 치료 효과가 없어지는, 그래서 처음부터 높은 엔게이지먼트 사람을 어떻게 고를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엔게이지먼트가 높지만 이 치료가 효과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인게이지먼트가 높은 사람을 예측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동기가 중요하고 감정이나 인지, 다음에 디지털을 얼마나 잘 쓰는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선택한 하이 인게이지먼트 그룹은 젊은 여성군의 약간 통통한 사람들이 저희 그 디지털 비만 치료에 제일 관심이 많을 것 같았고, 스마트폰 잘 쓰는 사람 했습니다. 저희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예 동기 점수를 측정을 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기를 측정한 측면을 썼던 건 심스라는 지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 지표들을 조사하게 돼 있고, 그 지표 중에는 인트린직 모티베이션 같이 제일 중요한 지표들도 있고, 이외 반대로 모티베이션 없는 거를 체크하는 지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든지 이런 지표들도 넣어서 통합적으로 이 사람이 얼만큼 동기가 높고 동기의 종류나 질은 어떤지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터디 디자인에서는 75명을 모아서 이런 좋은 파퓰레이션 특징이 같은 사람들만 75명 모아서 랜도마이즈를 한 다음에 액티브 컨트롤과 이 DBT 액티브 컨트롤, 그러니까 M만 사용하되 이런 코치가 없는 거고, 이제 코치가 붙은 군을 해서 8주간 한 뒤 그 전후로 다양한 지표들을 평가를 하는 이런 방식을 했습니다. 이걸 했을 때 뭐 결론적으로는 8주간 열심히 생활습관 조정을 배웠더니 체중이 많이 빠졌고요. 이때 치료를 중단해서 보통 요요가 생길 줄 알았는데, 우리 연구에서는 치료를 중단한 이후에도 이 잘 배운 생활습관 조정이 배운 대로 앞으로 2달 동안 더 열심히 스스로 했기 때문에 요요가 오지 않고 더 빠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보면은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잘 체중이 처음 8주 배우는 기간, 배우는 혼자 하는 기간, 계속 체중이 빠지는 게 관련이 됐지만, 일부는 이 중에서도 저희가 아주 잘 될 거라고 골라 했던 사람 중에서도 잘 안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체중과 근육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디지털 푸드 다이어리에서도 총 칼로리, 간식, 아침 식사 등 여러 지표에서 좋은 방향으로 치료 효과는 잘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어떤 사람이 잘 되고 어떤 사람 치료가 안 되는지를 봤더니, 역시나 이거 그러니까 체중이 잘 빠지면은 파란색이 되는 건데요. 제일 체중이 잘 빠진 사람은 제일 동기도 높았고 제일 우울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제일 체중이 많이 늘었던, 치료가 잘 안 됐던 사람은 꽤 동기가 낮았던 사람이고 제일 우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보면 4개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었고, 이 4개 그룹으로 나눠서 봤을 때는 이 우울하지도 않고 동기도 높은 이 군은 전부 다 체중이 많이 빠졌는데, 우울하면서 동기도 낮은 그룹은 체중이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처음부터 동기도 좋고 우울하지도 않은 사람은 바로 치료 시작하면 되지만, 처음에 우울하고 동기가 낮은 사람들은 이렇게 데려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사람은 차라리 우울증 치료를 하고, 우울증이 좋아지면 그 다음 동기 강화 치료를 해서 동기가 준비가 되면 그때 치료하면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런 걸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은 모든 사람을 다 치료한다기보다는 엔게이지먼트가 높을 것 같은 사람만 치료한다는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부터 우울한 사람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치료하면 안 되고, 동기가 낮은 사람도 치료하지 말고, 동기도 높고 우울하지도 않은 이런 엔게이지먼트가 높을 것 같은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소수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지털 치료제를 누구를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엔게이지먼트가 높을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을 고르고, 또 그 사람을 초기에 평가도 해가지고 엔게이지먼트 높은 사람만 골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면 엔게이지먼트를 이제 높일 수 있을까? 이미 치료는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면서 점점 엔게이지먼트는 떨어지는데, 이 떨어진 엔게이지먼트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측면이고,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미리 정해진 대로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반응을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는 어댑티브한 방식을 하는 게 낫겠다는 거랑, 그냥 모든 사람 똑같이 하지 말고 개인 맞춤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이 모델로 보면은 엔게이지먼트가 높아야 스티뮬러스와 태스크가 잘 작동을 하는데요. 그래서 치료를 할 때 무슨 치료를 할지를 저희는 그 사람의 매일매일의 이런 지표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 지표에 대해서 반응형으로 이 사람의 매일매일 상황을, 그러니까 처음에 정해둔 대로 프리디파인드가 아니라 매일매일 측정한 걸 바탕으로 바꾸게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스티뮬러스를 가할지, 어떤 태스크를 제안할지도 미리 정해져 있는 대로 그냥 모든 사람 똑같은 걸 하지 않고 개인 맞춤으로 그 사람이 겪었던 일들과 이런 걸 맞춤으로 스티뮬러스나 태스크를 정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스티뮬러스와 태스크가 매우 개인 맞춤이고 매일매일 새롭게 변하기 때문에 엔게이지먼트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헤이비어나 이런 코그니션, 이모션, 모티베이션이 다 묶여 있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아웃컴이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각각 요소에 대해서 세부 요소들을 나눠서 조사를 하기로 했고, 이 세부 요소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룸이나 구글 서베이나 장비들을 썼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이렇게 매일매일 식단과 또 매일 저녁에 구글 서베이를 보내가지고 지금 동기나 감정이 어떤지, 생각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런 걸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분석을 해가지고 매일매일 이거를 개인 맞춤 이제 분석과 어댑티브한 그 분석을 통해서 스티뮬러스와 태스크를 개인 맞춤으로 제공하려고 했고, 또 이런 거를 일주일 단위로도 계속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또 일주일에 맞춰서도 그 스티뮬러스와 태스크를 개인 맞춤으로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다양한 서브 지표들이 몇 점인지를 볼 수 있게 이렇게 했고, 또 체지방의 변화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한 개인 맞춤, 또 그 매일매일 순간에 반응하는 그 인터벤션이 인게이지먼트를 높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매일 치료를 그 어떤 그 스티뮬러스와 태스크를 제공하기로 했고, 위클리와 몬슬리엔 특히나 더 중요한 그 스티뮬러스와 태스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엔게이지먼트가 내려가려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3일간 활동을 안 하거나 아니면 카운슬링 요소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전화로 모티베이션을 높이는 이런 인터벤션도 가해서 엔게이지먼트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예를 들면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서 이렇게 이 사람이 바로 하루 동안 먹었던 탄수화물의 퍼센트를 이렇게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면서 와 진짜 높다고 환자가 느끼게 하고, 그럼 노력해야 되는데 태스크도 이 사람에 맞춰서 단백질에 대한 태스크를 주면서 개인 맞춤으로 스티뮬러스와 태스크를 주는 이런 방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에서는 더욱더 흥미로운 결과들을 제공해 줬는데, 이렇게 월화수목금 변화라든지 아니면 점심에만 칼로리가 많다든지, 그래서 이 점심이 이렇다라는 스티뮬러스를 주고 태스크는 천천히 먹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들과 뭘 하면 좋겠다든지 뭐 이런 개인 맞춤의 태스크를 제공해서 어떤 효율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의 변화를 행동인지 정서, 동기의 종합 스코어의 흐름 같은 걸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 감정의 흐름도 볼 수 있어서 언제 우울했는지 이런 거를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정보를 코치가 보고 있다가 이걸 스티뮬러스로 피험자가 제공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지난 일주일에 이랬습니다. 그래서 짜증나고 우울했더니 이때 식사를 많이 했군요. 기분 따라 식사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걸 해서 거기에 맞는 태스크, 산책을 언제 하면 좋겠다든지 이런 개인 맞춤 그 어댑티브한 태스크를 제공했습니다. 이걸 하고 또 특히 한 달에 한 번씩은 지난 5주간의 변화를 바탕으로 특히 당신은 감정 관리와 스트레스 관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태스크를 준다라는 이런 방식의 개인 맞춤 어댑티브한 태스크를 줬습니다. 이런 걸 했더니 그러니까 엔게이지먼트는 계속 내려갑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아주 이렇게 엔게이지먼트 강화 그 스티뮬러스와 태스크를 주고 어떤 인터벤션을 가했더니 엔게이지먼트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성공적인 결과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그 성공적으로 한 케이스는 이렇게 계속 스코어가 좋아지면서 이렇게 되는 게 보이지만 잘 안 됐던 케이스는 점차 잘 못하면서 사라진 엔게이지먼트가 낮아지는 이런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엔게이지먼트에 대한 연구, 분석 연구를 했던 이런 측면을 디지털 피노타이핑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인터벤션을 가해서 초기, 후기, 아웃컴에 대하여 엔게이지먼트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다양한 표현형과의 연관성을 보는 머신러닝 분석 연구를 한번 했습니다. 결국 이 연구에서도 이 자료들을 다 분석을 해봤더니 이 빨간색이 엔게이지먼트 지표인데, 엔게이지먼트가 이런 얼마나 자주 그 코치와 인터랙션 하는지 이런 빈도라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모티베이션 지표들이 얼마나 높은지
혹은 이 나쁜 식습관, 좋은 식습관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다는, 그러니까 엔게이지먼트를 결정하거나 연관되거나 프리딕트 할 수 있는 요소들을 머신러닝 방법으로 저 데이터 안에서 뽑아서 분석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보면은 이쪽이 이제 엔게이지먼트 축이고 이쪽이 아웃컴 축인데, 단기 아웃컴도 과 엔게이지먼트에 모두 좋은 영향이 있는 거는 컨피던스나 세티스팩션이나 뭐 윌 같은 지표들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나쁜 음식을 많이 먹는 거는 이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관 요소들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플롯에서도 엔게이지먼트를 색깔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액티비티 로우가 높은지 이런 질문을 보면은 결국 오른쪽 위 가장 그 헬스 아웃컴이 높은, 단기 헬스 아웃컴이 높은 사람들이 빨간색으로 엔게이지먼트가 높은 걸 알 수 있어서 엔게이지먼트에 관련된 요소들을 분석하는 툴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다른 걸로는 이렇게 코치를 하다 보면 글이 많이 모이게 되는데요. 이 글에는 보면 다양한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눈으로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분석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자연어 분석이라는 방법을 생각해 봤고, 이걸 해보면은 이 다양한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사람의 요소들, 특히 엔게이지먼트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보면 그렇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은 네, 없습니다 같은 낮은 엔게이지먼트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양하게 복잡한 자기의 엔게이지먼트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자연어 분석을 통해서도 엔게이지먼트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추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말을 요약해 보자면 엔게이지먼트를 처음에 예측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겟 셀렉션, 저희같이 젊은 여자 이런 사람을 고른다든지 처음부터 관심 많은 사람들 고르는 게 중요하고, 또 환자 요소 중에서는 모티베이션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감정도 매우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엔게이지먼트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댑티브하게 매일매일 그 사람의 개인 맞춤 정보를 이용해서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개인 맞춤으로 미리 정해진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매일매일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치료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걸 분석하는 애널라이즈 이런 툴들이나 방식들도 앞으로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욱더 엔게이지먼트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프라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 여러 가지 디지털 엔게이지먼트를 높여 상황에, 여기 만약 오프라인 서비스들 직접 뭐 샐러드 배달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직접 다른 재화를 연결해 준다든지 하면은 더욱더 엔게이지먼트가 높아질 거로 생각됩니다. 제가 그리고 있는 미래의 이상적인 디지털 치료상은 다양한 정보들을 모아서 이걸 바탕으로 개인 맞춤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개인 맞춤 요소 중에 하나가 엔게이지먼트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높은 엔게이지먼트가 예상이 될 때 디지털 치료제를 시작을 하고, 그 외 다른 치료들을 하고, 이때 엔게이지먼트를 또 이후에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엔게이지먼트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거의 김미림 박사님이 하셨고, 이 일에 누움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구 부분에서 안우영 교수님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고, 양재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